제가 헬스장 운영할 때 이런 말을 주변에서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현실적이라서 좀 듣기 싫을 수도 있겠다. 욕먹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런 말을 꼭 해줘야 된다라고 난 생각해. 오늘 말씀드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다. 헬스장, PT샵 접는 게 낫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계속 하잖아? 100% 아니 200% 손해납니다. 저도 그래서 접었어요. 자, 첫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설마 이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 없겠죠? 수학을 배운다고 치면 덧셈, 뺄셈 이 수준. 자, 헬스 PT는 부채 사업이다. 매출이 높은 만큼 뭐도 늘어요? 빚도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부채 사업이 뭐예요? 우리가 회원권을 선불로 팔잖아. 그건 아직 내 돈이 다 아니라는 거잖아. 앞으로 회원님이 받은 수업만큼의 시간을 빚진 거죠. 대출받은 돈처럼 갚아야 할 의무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헬스권 PT 사업은 돈을 먼저 받아도 그 돈을 다 썼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주변에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헬스장 차리고 한 1, 2년 졸라 열심히 해. 그러다가 갑자기 인스타에 완전 겁나 비싼 1억 가까이 하는 새삥 외제차 사진이 탁 올라와. 차 올리는 루틴도 있어. 예전 차 사진 하나 딱 올리고 새로 산 거 딱 올려. 꼭 이런 말을 한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젠 널 보내줄게. 열심히 달려온 나에게 주는 선물. 앞으로 좀 더 달려보자. 아니 물론 차 사고 빚지는 거 본인 자유예요. 사업하면 법인 해가지고 차 뽑으면 된다던데? 맞아요. 됩니다. 법인 명의로도 살 수 있고 뭐 리스도 되고 장기 렌트도 돼요. 이것까지는 맞아. 근데 사업의 용도가 그것도 맞아야 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세법상 승용차는 비용 처리에 연간 한도가 있어. 800만 원까지만 경비로 인정이 되니까 1억 5천짜리 차를 사더라도 매년 800만 원씩 8년간 최대 6,400만 원 정도의 비용 처리만 되고요. 나머지는 못 빼. 생각보다 세금 줄이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인으로 타는 게 세금 부분에서 혜택을 얻으려는 목적이 큰 거지 싸게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헬스장, PT샵은 지점 한두 개 정도 하고 개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결국 할부, 빚내서 자기 돈으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감당되면 사도 되지만 이 사업이 매출이 늘어날수록 부채도 같이 늘어나는 건데 빚을 또 늘린다라는 게 사실 너무 위험한 거죠. 우리가 비싼 차 탄다고 매출이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 지출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잖아. 자, 매출 높다고 잘 된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소비를 두세 배 막 늘리잖아. 절대 예전 소비로 못 내려온다. 왜? 내가 BMW 막 벤츠, 포르쉐 이런 거 타다가 국산차 그랜저, 소나타 이런 거 탈 수 있어?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업그레이드는 되는데 다운그레이드는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거야. 특히 차가 그렇잖아. 다운되면 주변에서 아이 저 새끼 망했나 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신경도 쓰인다고. 자, 그런데 만약에 헬스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예를 들자면 코로나 같은 거. 그거 우리 예상할 수 있었어. 아무도 몰랐어. 그때 저도 매출이 막 뚝뚝 떨어지는데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진짜 정확하게 딱딱 나가. 고정지출비, 인건비, 생활비 이런 거 못 맞고 모아둔 안전자산이 하나도 없다? 자, 그럼 이제 차를 다시 팔거나 본인이 몸빵에서 수업을 겁나게 하거나 아니면 헬스장 접고 다시 트레이너로 돌아가거나 다른 일을 찾고 이래야 된다. 헬스장 사업이 서비스업에 속해 있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서비스라는 게 뭐야? 고객에게 형태가 없는 가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사업 형태를 말하는 거잖아.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재고가 안 쌓이니까 내가 안 와닿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시간이라는 걸 담보로 우리가 상품을 판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PT 10회를 50만 원 주고 끊었어요. 이 회원님이 한 달에 10회를 전부 다 소진하면 한 달 매출이 50만 원이 맞아. 근데 만약에 회원님이 아파가지고 못 나오시거나 여행을 가셨어. 그래가지고 이번 달에 2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매출이 얼마라고? 10만 원이라는 거야. 헬스권도 마찬가지지. 3개월짜리 헬스 이용권을 15만 원에 팔았어. 한 달 매출이 얼마예요? 15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앞으로 2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야 되잖아. 그럼 그 시간을 다 보내야 서비스가 종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달 매출이 얼마예요? 5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빨리 가냐고. 그렇지 않잖아. 반대로 소비는 뭐야? 내가 열심히 소비하면 어떻게 돼? 돈이 빨리 떨어지잖아. 그래서 부채 사업이라는 개념을 절대 잊으면 안 되고 매출이 높으면 반드시 빚도 늘어난 거다. 그거를 내가 다 갚을 때까지는 개인적인 소비와 지출을 함부로 늘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발 대표님들 외제차, 비싼 차 안 산다고 누가 뭐라 안 그럽니다. 오히려 직원들한테
욕만 먹습니다. 두 번째, 진짜 이거는 대표가 돼봐야 아는 거야. 나도 몰랐어. 급여 짤 때 매출 인센티브 기준으로 짠다. 내가 직원일 때는 진짜 몰랐어. 아니, 왜 우리 센터는 매출 인센이 없는데 왜 이리 작은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잖아? 그것도 엄청 후하게 주신 거였어. 그때 대표님이 너무 착했던 거야. 제가 정말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급여 책정. 한 번 정하면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바꿀 때 직원들한테 욕 존나 들어, 진짜. 아니, 진짜. 돈 주면서 욕 들어봤어요? 그거 진짜 괴롭다. 매출 인센티브. 당연히 줘야 하지 않냐? 매출을 잘하려면 뭐라도 줘야지 하지. 근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왜 아닌지 설명해 줄게요. 자, 앞에서 매출이 뭐라 그랬어요? 전부 다 내 돈이 아니라 빚도 늘어난 거다고 했잖아요. 아직 소진도 되지 않은 서비스가 이만큼이나 남아있는데 매출했다고 인센티브를 무조건 준다? 이거는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은 내가 대출을 냈어. 근데 선이자야. 아니, 이게 무슨 대부업체도 아니고 선이자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 급여 구조가 기본급이 50만 원이고 트레이너가 가져가는 수업료가 한 40% 가져가. 그 다음에 매출 인센이 있어.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칠게요. 자, PT 1회 평균 단가 5만 원이라고 치고 거기에다가 40%면 얼마예요? 트레이너가 얼마 가져가? 2만 원 가져가죠. 그럼 1시간당 2만 원이고 계산하기 쉽게 인센은 매출 1000만 원일 경우에 한 5%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 얼마예요? 1000만 원에 5%면 50만 원이죠. 자, A라는 직원이 이번 달에 매출 1000만 원을 냈고 이번 달에 수업을 200개를 했어요. 그럼 수업료가 200 곱하기 2만 원이니까 수업료 400만 원이죠. 거기다가 기본급 50만 원. 그러면 450이야. 매출 인센 50만 원 해가지고 총 월급이 그러면 얼마야? 500만 원을 받았어요.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보인다? 왜 매출이 1000만 원인데 거기에 절반밖에 안 되니?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달에 끊었던 매출 1000만 원의 만큼의 서비스가 남아있다라는 거잖아. 신규 회원들의 수업은 이번 달에 다 못 끝내잖아. 한 사람이 한 달에 PT를 열심히 해도 15회 이상을 소화하는 게 어려워요. 결국 신규 매출은 절반 이상은 앞으로, 절반이 뭐야, 80% 이상은 소진해야 되고 그때마다 또 돈이 나가는 거잖아. 최소 한 400만 원 정도는 더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 대표는 인건비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 고정비, 뭐 월세, 뭐 관리비, 주차비 너무 많아. 그리고 진짜 문제가 뭐냐면, 근데 이거는 내가 말하면은 좀 트레이너 쌤들이 나 욕할 수도 있는데 매출 기준의 인센은 트레이너들이 좀 꼼수를 부릴 수가 있어. 다들 알 거예요. 트레이너 입장에서 이번 달은 매출이 안 나와서 만약에 인센을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음 달로 매출을 쫙 민다고. 저도 이렇게 꼼수를 피워봤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럼 이번 달 인센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수업을 더 많이 해서 수업료를 많이 받아야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매출은 500만 원인데 수업을 한 300개씩 했어. 그럼 월급 얼마예요? 기본급하고 수업료만 650만 원이 나가는 거야. 이거 진짜 욕 나오는데 내가 개빡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 이렇게 매출 인센티브 해가지고 다 받아가고 수업 소지는 막 절반도 안 해놓고 이 트레이너 새끼가 그만둔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트레이너한테 정상적으로 인수인계 되는 회원님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 되려나? 재등록은 당연히 안 나오고 골치 좋다. 엄청 손해가 크다고. 진짜 매출 인센티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요즘에는 매출 기준으로 급여 책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매출 소진 기준으로 많이 짜더라고요. 매출 인센을 없애지는 않고 신규 매출이 소진된 만큼만 인센을 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신규 매출이 1000만 원 나와도 신규 회원님들의 실제 소진 금액이 얼마가 안 되면 인센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얼마 안 되겠죠. 그리고 매출을 일부러 다음 달로 넘기고 이번 달 수업만 하려는 그런 꼼수를 방지하려면 분기 평균으로 인센을 주는 방식도 많이 한다고 해요. 3개월 평균치로 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추세로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퇴사 대비도 해야 돼. 근로계약서에 인계 의무를 꼭 명시해두고 인계가 제대로 안 되면 마지막에 급여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센터, 회원님 둘 다 손해를 안 보는 거죠. 자, 이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당연히 짜야겠지만 큰 맥락으로만 보면은 이렇게만 바꿔도 트레이너들은 자기 성과에 맞게 가져가는 거고 센터도 고정비 마이너스가 안 되고 재등록도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한 번 급여를 잘못 짜면 진짜 피 보는 거거든. 급여 책정은 진짜 신중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제일 무서워. 진짜 제일 무서워. 그런 말 들어봤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뭐예요? 세금과 노무를 잘 모른다.
자, 요즘에는 잘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헬스 사업이 이 탈세하기 좋은 사업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PT를 현금으로 하면 한 10%씩 막 깎아주니까 고객님 입장에서는 현금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 왜 헬스 PT 이쪽이 환불하기 어렵기로 유명한 거 아시죠? 환불 잘 안 해주는 데가 많아 아직도. 자, PT샵 쪽이랑 회원님이랑 환불 문제로 싸운 거야. 회원님 당연히 열받았겠지.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 그 회원님을 담당하는 트레이너도 퇴직금 문제 때문에 대표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상태였던 거야. 결국 그 회원님하고 트레이너가 둘이 손을 잡고 작당을 합니다. 트레이너가 자기 담당했던 회원님들한테 싹 다 연락해가지고 현금 영수증 못 받은 거래 내역을 증거로 다 모아놨어. 거기다가 트레이너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매출을 낸 게 벌써 몇 천만 원이 되는데 다른 트레이너들 것까지 매출 합하면은 월 매출이 평균 한 4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헬스장이 간이가세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딱 알다시피 간이가세는 연 매출이 8천만 원 이하만 가능한 거잖아. 월 매출이 4천이 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여기서 끝이 아니야. 대표가 현금 매출을 본인 명의로 안 받고 있어. 와이프 계좌로 받고 있었다는 거야. 이거는 차명 계좌에다가 탈세에다가 이거는 진짜 100%잖아. 100%.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그 회원님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한 거야.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지. 결국엔 어떻게 됐겠어요? 세금조사 들어가가지고 추징금에 가산세까지 엄청 나왔다고. 이 매출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토해낸 돈이 거의 헬스장 하나 차릴 돈 나왔다고 전 들었거든요. 난 여태까지 들었던 공포 이야기 중에 난 이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세금이나 노무 문제 진짜 한 번 터지면 너무 무서워요. 회원님 뭐 직원 그 누구 하나랑 사이가 틀어지면 바로 그냥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노동청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아니야. 노동청은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국세청은 일 처리를 하기만 하면 돈이 일단 나오거든. 그러니까 국세청이 일 처리가 훨씬 빨라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세금 노무 문제는 일단 전문가랑 상담을 꼭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헬스 PT는 부채 사업이다. 자, 두 번째, 급여를 매출 인센티브 기준으로 짜면은 나중에 피 볼 수도 있다. 자, 세 번째, 세금과 노무를 무시하면 한 방에 훅 간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실요, 저도 대표 처음 할 때는 너무 몰라가지고 무식하게 피도 많이 보고 저도 매출 높아가지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충동적으로 막 뭐 구매한 적도 있고 직원들 월급 급여 때문에 밤샌 적도 있고 환불 뭐 퇴직금 뭐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지금은 뭐 결국엔 그만두긴 했는데 그만두니까 알겠더라고요. 결국 사업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이 시스템이라는 게 없으면 구조 이런 게 없으면 다 무너진다라는 거야. 그 시스템이 뭐예요? 내가 없이도 돌아가고 직원들이 바뀌어도 센터가 엉망이 안 되고 회원 데이터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돈이 새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만든 헬스장 운영 시트가 이런 거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내가 우리 센터를 진짜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 그렇다면 일단 데이터 기록부터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 우리 센터 부채가 얼마고 임금이 얼마고 세금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매일매일 매달 기록을 하셔야 돈이 안 새고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가 있겠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직원관리, 회원관리, 운영관리까지 막연하게 내가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게 숫자로, 표로,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도움이 되니까 꼭 보시고요. 운영하실 때 뭐 그냥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하셔야 되고 대표님보다 우리 센터에 절실하고 진심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현실 직시하시고 내가 우리 센터 지키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도 대표님들께 저는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뭘 해야 돼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